눈앞에 새쌍둥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현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6년 전에 죽은 아들 정석이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6살 정석이가 3명 있었어요. 현자는 다시 봤습니다. 더 자세히 코끝,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정석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현자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핏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었어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3대 독자 정석이가 죽고 눈앞에 정석이의 분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장 제이마스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행복과 건강,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도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현자는 6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는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밤마다 조상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를 끊었구나. 하지만 지금 저기, 저 아이들. 그때 한 여자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민우야, 유우야, 하은아, 집에 가자. 현자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서은 채, 빈병을 들고 낡은 옷을 입은 은채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들이 달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민우, 유, 하은. 현자의 몸이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끌어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현자는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현자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백미러에 비친 아이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6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 며느리를 내쫓은 것, 정석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 그리고 저 아이들을 지옥에서 살게 만든 것까지. 현자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미안해. 정석아. 7년 전이었습니다. 현자의 집 거실. 소파에 앉은 젊은 여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은 채, 은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정석이가 은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은편 소파. 현자가 앉아 있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현자는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은채가 고개를 들었어요. 배감 전문대 나왔습니다. 전문대? 현자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4년제가 아니고요? 네. 은채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현자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순간 은채의 어깨가 굳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탁! 현자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은채가 움찔했어요. 정석아. 현자가 아들을 봤습니다. 나 좀 보자. 정석이는 은채를 봤어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정석이와 현자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자는 책상에 기댔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그 여자랑 헤어져. 정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왜요? 왜긴 왜야? 현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출신도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믿어? 출신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현자가 소리쳤어요. 정석이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가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봤어요. 현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 했어요. 정석아. 현자가 다가와 정석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봐. 고아 출신이잖아. 친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정석이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정신병자면? 아빠가 범죄자면? 그런 유전자가 우리 손주한테 가는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우리 집안 생각해봐. 현자는 정석이 어깨를 더 세게 잡았어요. 너는 3대 독자야. 넌 대를 이어야 해. 정석이는 엄마 손을 떼어냈습니다. 전 은채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 현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이 집 나가. 뭐라고요? 그 여자 선택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정석이는 엄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나가. 당장. 일주일 후 정석이는 짐을 쌌습니다. 은채가 방 한쪽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정석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정석이가 은채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틀린 거야. 하지만 우리 잘 살 수 있어. 정석이는 짐을 들고 방을 나왔어요. 현관. 현자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정석이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정석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 갈게요. 문을 열려는 순간 정석아. 현자가 불렀습니다. 정석이가 뒤돌아봤어요. 현자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정신 차리면 돌아와. 정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자는 혼자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석아. 하지만 현자는 울지 않았어요. 이가 악물어졌습니다. 돌아올 거야. 곧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정석이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은채와 함께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석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채는 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어요. 화장실은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웃었어요. 응, 우리 집이야.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석이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박정석 디자인 스튜디오. 잘 될 거야. 정석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정석이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어깨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걸. 힘들게 해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어느 날 밤, 은채가 정석이를 불렀어요. 정석 씨. 응? 저기, 할 얘기가 있어.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석이는 은채를 봤어요. 무슨 일이야? 은채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눈물이 흘렀어요. 정석이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기 생겼어. 순간 정석이는 멈췄어요. 뭐라고? 임신했어. 정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채를 안았어요. 정말? 진짜야? 응. 정석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은채야.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축하드려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요? 정석이와 은채가 동시에 물었어요.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3명이에요. 3명? 네. 새쌍둥이입니다. 정석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작은 점 3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아기들. 은채가 정석의 손을 잡았어요. 어떡하지? 돈이. 정석이는 은채를 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정석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일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아기가 셋이라니. 정석이는 낮에는 스튜디오를 지켰어요. 일이 없어도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에 돌아오면 은채가 깨어 있었어요. 정석 씨, 괜찮아? 응, 괜찮아. 정석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은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은채가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정석이가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은채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은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정석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해. 은채한테 좋은 것 먹여야 하는데. 그날 밤도 정석이는 대리운전을 나갔어요. 새벽 2시 마지막 손님을 내려드렸습니다. 정석이는 차에서 내린 후 집까지 5km를 걸었어요. 택시 탈 돈도 아까웠습니다. 걷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진열대에 영양제가 보였습니다. 임산부용 영양제. 정석이는 들어가서 샀어요. 25,000원입니다. 정석이는 지갑을 열었어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5,000원으로 은채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채는 자고 있었어요. 정석이는 영양제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메모를 썼어요. 은채야, 잘 챙겨 먹어. 사랑해. 정석이는 은채를 봤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들아, 아빠가 열심히 벌게. 엄마랑 너희들 잘 먹을 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채의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새쌍둥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정석이는 잠을 하루에 3시간만 잤어요. 어느 날 스튜디오에서 정석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너무 졸렸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석이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석 디자이너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정석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저희가 소규모 브랜드인데요. 로고 디자인 의뢰하고 싶어서요. 네, 물론이죠. 정석은 기뻤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죄송한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정석 님이 박현자 회장님 아들이시죠? 네. 죄송한데요. 저희 거래처가 현자 그룹이라서요. 혹시 회장님께서 알게 되면.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정석이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이러시는 거야? 그날 저녁 정석이는 대리운전 콜을 받았어요. 강남에서 수원까지. 손님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콜을 골았어요. 정석이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새벽 4시 손님을 내려드렸어요. 다시 서울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석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눈이 감겼어요. 너무 졸렸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정석이는 뺨을 때렸어요. 어느 날 아침, 은채가 배를 잡고 신음했어요. 아파. 정석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은채야, 괜찮아? 애기가 차는 것 같아. 정석이는 은채를 안았어요. 병원 가자. 돈이. 괜찮아. 가야 해. 병원.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태아들 상태는 괜찮아요. 하지만 산모가 너무 약해요. 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새쌍둥이 임신은 위험해요. 잘 먹고 푹 쉬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내밀었어요. 이 영양제랑 보약 드세요. 정석이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국에서 가격을 물었어요. 45만 원입니다. 정석이는 숨이 막혔어요. 한 달치 맞죠? 네, 맞습니다. 정석이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제가 됐습니다. 이번 달 대리운전비 전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채가 정석이 손을 잡았어요. 정석 씨, 미안해. 왜? 내가 약하게 태어나서, 돈이 많이 들어서. 정석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채를 마주봤어요. 은채야. 응? 네 잘못이 하나도 없어. 정석이가 은채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들 건강하게 낳는 게 제일 중요해. 돈은 내가 벌면 돼. 은채가 정석이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 정석이는 은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정석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정석이는 대리운전 콜을 3건 받았어요. 마지막 손님이 내렸습니다. 새벽 3시 정석이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안 돼. 안 돼. 정석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뺨을 때렸어요. 하지만 너무 졸렸습니다. 머릿속에 은채가 떠올랐어요. 배가 부른 은채. 은채.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초음파 사진 속점 3개. 아가들아. 아빠가 열심히. 눈이 감겼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숙여졌어요. 그 순간 끽 앞에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정석이는 눈을 번쩍 떴어요.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쾅! 병원, 응급실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석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전도에 평평한 선만 그어졌습니다. B. 사망 확인합니다. 의사가 시계를 봤어요. 사망 시각 오전 4시 37분. 은채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은채 씨 맞으시죠? 네. 박정석 씨 보호자신가요? 보호자요? 그게 무슨 병원입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일단 오세요. 은채는 배를 잡고 택시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석 씨, 무슨 일이야? 병원 영안실. 은채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천이 보였어요. 사람 모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다가갔습니다. 한 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천을 걷었습니다. 정석이었어요. 차갑고 움직이지 않는 정석이었습니다. 정석 씨,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석 씨, 일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난치지 마. 제발. 은채는 정석이를 흔들었어요. 정석 씨, 일어나. 하지만 정석이는 차가웠습니다. 아. 은채는 정석이를 안았어요. 안 돼. 안 돼. 울음이 터졌습니다. 난 어떡해. 그리고 우리 아기들은 어떡해. 우리 아기들 아빠 없이 어떡해. 은채는 정석이 시신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현자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말했어요. 영안실은 3층입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발.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실 문이 보였어요. 현자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채였습니다. 정석 씨, 제발, 눈 떠봐. 현자는 손을 들어 문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은채가 나왔습니다. 은채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현자는 은채라는 걸 알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현자를 봤어요. 머리를 숙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돌려 지나가 버렸어요. 은채를 지나쳐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안실. 정석이가 누워 있었어요. 현자는 정석이 옆에 섰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자는 것 같았어요. 현자는 정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정석아. 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울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틀렸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석은 이미 죽고 없었어요. 엄마가. 현자는 계속 엄마가만 반복했어요. 현자는 정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일어나봐. 제발. 하지만 정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자는 정석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정석이 손에 댔어요. 울음은 점점 아이처럼 변했습니다.
꺽꺽대며 울었어요. 그날 저녁 현자가 나가려다 멈췄어요.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자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은채가 미웠어요. 은채만 아니었으면 정석이는 자신 옆에 살아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자신이 아들의 거래처를 의도적으로 끊어 대리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자는 은채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위로한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과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현자는 고개를 돌리고 나갔습니다. 차 안, 죄책감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 여자 때문이야. 현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없었으면 정석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또다시 현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네가 정석이를 내쫓았잖아. 네가 일을 막았잖아. 현자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밖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현자는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은채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피고인 서은채는 망인 박정석의 사망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입혔기에 배상금 8억 원을 지급하라. 은채는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8억. 은채는 배를 잡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기들이 뱃속에서 움직였어요. 아가들아. 은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채는 돈이 없어 무료 법률 상담소에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봤어요. 이거 싸우기 힘들 것 같은데요. 왜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석 씨가 대리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서은채 씨가 꽃뱀이라는 논리예요. 꽃뱀이요? 잘 살고 있는 정상적인 아들을 은채 씨가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의 어머니에게 보상할 문제인가요? 법적으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상대가 대기업 회장이잖아요.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애매한 사건으로 소송을 걸진 않거든요. 즉,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달려들 거예요. 누가 봐도 엉뚱한 소송이거든요. 변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채 씨는 변호사 선임도 어려우실 거고,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려요? 최소 2년에서 3년이요. 그동안 비용도 많이 들고, 만약 3년 뒤에 이기거나 진다고 해도 손해가 막심할 거예요. 어쩌면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소송을 걸며 끝까지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은채는 무서웠습니다. 살 길도 막막한데 현자의 소송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세요? 2달 후요. 새쌍둥이시죠? 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대한 가격을 낮춰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채는 고개를 떨궜어요. 며칠 후
현자 측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왔어요. 서은채 씨죠? 네. 저희는 현자 그룹 법무팀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8억은 금액이 크시죠? 5억으로 합의하시죠. 지금 합의하시면요. 은채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변호사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서은채 씨가 박정석 씨를 가스라이팅하지 않았다면 박정석 씨가 무리하게 일하지 않았겠죠. 생활비가 없었을 뿐이에요. 왜 생활비가 없었을까요? 서은채 씨 때문에 박정석 씨가 잘 다니던 회사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은채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고아 출신의 학벌도 없는 분이 재벌가 며느리 되려고 하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게 왜 욕심을 부리셨어요?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져 죽어요. 순간 은채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나가주세요. 서은채 씨, 나가라고요. 은채가 소리쳤어요. 변호사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생각 잘하세요. 그나저나 돈은 있으세요? 나가요. 당장. 변호사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채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정석 씨, 어떻게, 우리 어떻게, 현자는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그리고 아들을 죽인 은채에게 복수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죄를 씌워 가진 것 없는 은채를 괴롭히려는 것이었어요. 설령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채는 작은 집을 팔았습니다. 정석이와 함께 살던 원룸. 부동산에서 2억을 받았어요. 그래도 3억이 부족했습니다. 은채는 대부업체를 찾아갔어요. 대부업자가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자가 높아요. 얼마나요? 월 5%. 은채는 숨이 막혔어요. 3억에 월 5%면 한 달에 150만 원. 너무 비싸요. 아니, 아줌마 재산도 없고 일도 못하게 새쌍둥이 임신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데가 어딨어요? 대부업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삼켰어요. 빌려주세요. 정말요? 못 갚으면 애들도 온전치 못해요. 은채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와 만나 합의가 됐습니다. 5억 원. 은채가 가진 2억. 대부업체에서 빌린 3억. 통장이 텅 비었어요. 은채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아기들은 어떻게 키우지?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채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보호자는요? 혼자예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쌍둥이 출산은 위험해요.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괜찮아요. 은채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은채는 침대를 붙잡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산모가 남편과 함께 있었어요. 여보, 힘내. 조금만 더.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석 씨, 으아. 진통이 더 심해졌어요. 은채는 혼자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정석 씨, 무서워.
은채는 흐느끼며 진통을 견뎠습니다. 진통이 길었어요. 무려 7시간이 지났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가 소리쳤어요. 으아. 은채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으앙. 첫 번째 아기, 두 번째 아기, 세 번째 아기. 3개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어요. 은채는 기진맥진했습니다. 다 나왔어요? 네. 아들 2, 딸 1예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보여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 3개. 은채는 울었습니다. 정석 씨, 우리 아기들이에요. 우리 아기들. 은채는 병원에서 사흘 만에 퇴원했어요. 산후조리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왔어요. 아기 셋을 안고 민우, 유, 하은이. 은채는 아기들에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정석이가 지어준 이름. 아빠가 너희 이름 지어줬단다. 민우는 백성을 사랑하는 아이. 유우는 은혜로운 아이. 하은이는 여름처럼 따뜻한 아이. 아기들은 울었어요. 은채는 아기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 명 재우면 다른 아이가 울었어요. 다른 아이 재우면 또 다른 아이가 깼습니다. 은채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빠 없이 자랄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시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푸석푸석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뺨은 홀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은채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옆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다시 아기들에게 갔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자가 한 달에 150만 원. 은채는 아기를 업고 동대문 봉제 공장을 찾아다녔어요. 아기 셋이요? 네. 일은 잘할 수 있어요. 아기 울면 어떡해요? 최대한 조용히 시킬게요. 안 돼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거절, 거절, 거절. 10군데를 돌았습니다. 11번째 공장. 50대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쌍둥이도 아니고 새쌍둥이라니. 제발 부탁드려요.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만 해봐요. 애 때문에 방해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어느덧 6년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이들 아침 챙기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공장 출근, 저녁 7시 퇴근, 아이들 데려오고, 저녁 먹이고, 재우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집에서 부업을 했어요. 오수선, 6년간 하루에 3시간만 잤어요. 민우는 첫째답게 의젓했습니다. 유우야, 하은아, 조용히 해. 엄마 주무셔. 6살 아이가 동생들을 달랬어요. 유우는 밝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요? 김치찌개. 와, 좋아요. 하은이는 예민했어요. 엄마, 피곤해요? 아니야. 엄마 안 피곤해. 거짓말. 엄마 눈 빨개요. 하은이가 은채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은채는 하은이를 꽉 안았어요. 엄마도 사랑해.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채는 정석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착했어. 너희들을 엄청 사랑했어.
우리 기억도 못하는데? 민우가 물었어요. 응. 아빠는 너희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 가셨거든. 할머니는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멀리 계셔. 왜 안 와요? 바쁘신가 봐. 민우가 물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보고 싶을까요? 은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니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빚쟁이로 살고 있다고 원망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자, 이제 자야지. 현자는 6년 동안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정석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정석아, 왜 그러셨어요? 정석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 아이들은요? 아이들? 엄마, 제 아기들 어떻게 됐어요? 정석아, 현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왜 아이들이 있다는 꿈을 꿨지? 현자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현자는 회사 이미지 관리 행사에 참석했어요. 지역 아동센터 의류 기부장에 갔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센터장이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이 있는 강당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현자는 옷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지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다음 아이. 다음 아이. 그때 세 아이가 함께 섰어요. 현자는 옷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민우요. 순간 현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유우요. 하은이요. 민우, 유, 하은. 현자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정석이었습니다. 눕앞에 6살 정석이가 3명. 아니, 현자는 다시 봤어요. 코끝, 눈매, 입꼬리, 자신이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얼굴. 현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옷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님?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현자는 옷을 주어 아이들에게 건넸어요. 부모님은? 엄마 혼자 계세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현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유우가 덧붙였습니다. 현자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정석이가 3명. 현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웃음, 정석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정석이가 어릴 때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그 한박 웃음이었어요. 현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센터장이 불렀어요. 새 아이가 가버렸습니다. 현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뛰어가 안아보고 싶었어요. 작은 등, 나란히 걷는 모습, 현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현자는 센터장에게 잠시 맡기고 새 아이를 뒤따라 나갔어요. 센터 앞 공원, 새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우선 차에 올랐어요. 그냥 아이들을 봤어요. 민우가 유우를 쫓아갔어요. 형아, 잡았다. 하은이는 그네를 탔습니다.
오빠들, 나 좀 밀어줘. 유우가 달려가 하은이를 밀어줬어요. 현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어요. 핏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 피가 끓었습니다. 현자는 무의식 중에 차 문을 열었어요. 한 발 내디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욕구가 이성을 넘어섰습니다. 저 아이들. 하지만 멈췄어요. 아니야. 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닮은 거야. 그냥 닮았을 뿐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현자의 눈은 아이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애들아. 현자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서은 채, 낡은 옷, 해진 운동화, 초췌한 얼굴. 은채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배고프지? 엄마가 김밥 샀다.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은채가 편의점 봉투를 열었어요. 김밥 하나. 넷이 나눠 먹었습니다. 현자는 그 모습을 봤어요. 머리가 쭈뼛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정석이의 자식일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자식이길 바랬어요. 은채를 미워하면서 정석의 자식을 셋이나 낳아준 은채가 고마운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쁨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는 심장의 두근거림 속에 빠르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저지경으로 만든 미친 노인네가 된 죄책감이 휘몰아쳤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석이 아이들일까? 현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현자 자신이 괴물이 되니까요. 현자의 차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백미러에 비친 아이들.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자의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우, 유, 하은. 현자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우의 눈, 유우의 웃음, 하은이의 목소리, 모두 정석이었습니다. 현자는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앨범 속엔 정석이 사진이 있었어요. 6살 정석이. 현자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석아. 오늘 본 아이들과 똑같았어요. 특히 민우. 민우는 정석이 그 자체였습니다. 현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정석아, 내 아이들이 맞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자의 가슴은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낮부터 요동쳤거든요. 다음 날, 현자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사람 하나 소개해줘. 어떤 분 말씀이신가요? 조사하는 사람.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40대 남자가 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김명수입니다. 앉아요. 현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명수가 앉았어요.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현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이 말랐어요. 한 사람을 조사해야 해요. 누구입니까? 서은채라는 여자. 현자는 메모지에 이름을 적어 건넸어요. 뭘 알고 싶으신가요? 거주지, 직업, 가족관계. 현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특히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일주일 안에. 김명수는 메모하고 일어섰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자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현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명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현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치고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처럼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김명수가 수첩을 펼쳤어요. 서은채, 현재 32세. 강서구 지하 단칸방 거주. 동대문 봉제 공장 근무. 월급 190만 원. 현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는? 김명수가 말을 멈췄어요. 현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요. 자녀가 있습니다. 새쌍둥이입니다. 그리고요. 이름은 박민우, 박유, 박하은. 현재 6살입니다. 박. 우리 집안의 성, 정석이의 성. 현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은요? 없습니다. 현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튀어나왔어요. 출생일은요? 2019년 3월 15일입니다. 현자는 계산했어요. 정석이가 죽은 건 2018년 12월. 출생일이 2019년 3월이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 없는 날짜였어요. 현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아이들 사진. 새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현자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민우. 정석이었어요. 유. 역시 정석이. 하은이. 자신의 어린 시절. 현자의 손이 떨렸어요. 더 조사할 게 있으십니까? 김명수가 물었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됐어요. 그럼 나가주세요. 김명수가 나갔습니다. 현자는 혼자 남아 사진을 봤어요. 한참을, 아주 오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정서가 내 아이들이구나. 현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현자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현자는 사진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꼼꼼하기로 소문난 현자였습니다. 현자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출생일만으론 확실하지 않아. 혈액형 검사를 해봐야 해. DNA 검사를. 현자는 자신이 왜 이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대를 이을 아이들 때문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자는 차를 몰고 강석으로 갔습니다. 조사보고서에 적힌 주소, 좁은 골목, 어두운 계단, 지하로 내려가는 집이 보였어요. 현자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현자는 창문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방, 은채가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민우가 그림을 들어 보였어요. 우와, 잘 그렸다. 은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유우가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만들게. 은채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계란 2개를 꺼냈어요. 물을 잔뜩 넣어 그릇에 풀었습니다. 계란 2개로 계란찜을 만들었어요. 다 됐다. 아이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밥 4그릇, 계란찜 하나, 많이 먹어. 은채가 아이들에게 계란찜을 나눠줬어요.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가 많이 먹어. 은채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알았어요. 은채도 배고프다는 걸. 현자는 창문에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살고 있었어. 현자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서가, 미안해. 현자는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 엄마가 네 아이들을. 하지만 현자는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돼. 확실하지 않아. DNA 검사를 해야 해. 그래야. 현자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현자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 강석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놀이터, 민우, 유, 하은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형아, 잡았다. 아, 한 번만 더. 현자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웃고, 뛰고, 서로를 부르는 모습. 정석이었습니다. 차 속에서 마치 행복한 영화를 감상하듯 즐기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정석이가 3명. 현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들. 현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내리는 순간, 다가가는 순간, 모든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자신이 죽였다는 걸요. 마음은 아이들에게 달려가고 있지만 이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현자는 매일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은채와 함께 엄마, 여기 박스 있어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민우야. 은채가 달려갔어요. 새 아이가 폐지 수레를 밀며 웃었습니다. 현자는 그 모습을 보고 차 안에서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자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예쁘던 은채가 박스를 줍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석의 분신들이 남이 입다 버린 헌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어요. 다음 날 아침, 현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보고서라고 가져왔어? 서류를 던졌습니다. 직원들이 움츠러들었어요. 다시 해와. 현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현자는 혼자 서재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봤어요. 정서가. 현자는 사진에 손을 댔습니다. 내 아이들이 맞지? 그렇지? 대답은 없었어요.
현자는 술을 더 마셨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정서가. 현자는 사진을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오후, 현자는 아이들이 보고 싶었어요. 회의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를 맡기고 은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집 앞 작은 공원, 새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현자는 기사에게 차를 멈추라고 지시했어요. 저기 있다. 내 새끼들. 멀리서 은채가 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또 김밥이 들려 있었어요. 현자는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민우, 유, 하은이 그네를 타고 술래잡기를 하고 엄마와 김밥을 먹고 현자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저 아이들이 내 손주야. 틀림없어. 그때 유우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하은이가 소리쳤어요. 쿵. 유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유우야. 은채가 비명을 질렀어요. 달려갔습니다. 민우와 하은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현자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안 돼. 현자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평생 이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비켜봐요. 현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놀라 비켰어요. 현자는 유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 현자의 손이 떨렸어요. 유우의 맥을 짚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119 불렀어요? 지금 전화할게요. 주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현자는 유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작고 가벼운 몸. 응급차 기다리면 늦어. 내 차로 가는 게 빨라. 누구세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자는 은채를 봤어요. 은채는 현자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빨리 타. 현자가 소리쳤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우와 하은이 손을 잡았어요. 모두 차에 올랐습니다. 현자는 유우를 안은 채 조수석에 앉았어요. 병원으로. 기사가 차를 몰았습니다. 미친 듯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며 뒷좌석에서 은채가 울고 있었어요. 유우야,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민우와 하은이도 울었습니다. 오빠. 현자는 유우를 내려다봤어요. 정석이었습니다. 뜨거웠어요. 그 안아보고 싶었던 살덩이를 드디어 안았어요. 감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절실하게 빌었어요. 6살 정석이. 제발 무사해라. 현자는 기도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현자는 유우를 안고 뛰어들어갔어요. 의사, 어디 있어?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애가 쓰러졌어요. 유우를 침대에 눕혔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유우를 살폈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급성 빈혈로 보입니다.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해요. 은채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수혈이 필요합니다. 혈액형이. 간호사가 재빨리 검사했어요. RH-AB형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귀 혈액형이네요. 혈액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소 2일에서 3일. 그럼 늦어요. 은채가 울부짖었습니다. 현자는 의사를 봤어요. 제가 같은 혈액형입니다. 모두가 현자를 봤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가족분이신가요? 현자는 유우를 봤습니다. 정석이의 얼굴, 자신의 어린 시절, 현자의 입이 떨렸어요. 할머니입니다. 순간 은채가 현자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와 하은이도 현자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현자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네, 할머니예요. 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수혈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 양반, 나를 죽여서라도 이해를 살려요. 의사는 현자의 눈빛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수혈실, 현자는 급히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바늘을 꽂았습니다. 피가 빠져나갔어요. 빨간 피, 현자의 피, 유우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현자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서가, 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이야. 우리 손주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혈액형이 증명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석이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석이와 현자만이 갖고 있던 피. 할머니가 미안해. 6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현자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저 눈물만이 땀인지 구분할 수 없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혈이 끝났습니다. 현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은채가 다가왔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은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극존칭을 사용했어요. 6년 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애들은 정석이 아이들 맞죠? 현자가 물었습니다. 네. 은채의 대답에 현자는 무너졌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자는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유우가 깨어났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은채가 유우를 안았습니다. 유우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우와 하은이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하은이가 달려와 유우 손을 잡았어요. 오빠 괜찮아? 민우도 괜찮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우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응, 괜찮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현자가 서 있었어요. 민우가 현자를 봤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혹시 우리 할머니세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우가 현자를 봤어요. 할머니 피로 날 살려주셨어요? 응. 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유우가 웃었어요. 정석이의 웃음이었습니다. 현자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하은이가 현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보고 싶으세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무 보고 싶어. 우리도 아빠 보고 싶어요. 유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우리가 아빠 닮았대요. 맞아. 어쩜 일이 똑같을까? 현자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너희가 딱 정석이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우리 보러 자주 와요? 현자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순수한 눈빛, 원망이 없었어요. 미워하지 않고 그냥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눈빛. 나 같은 사람이 올 자격이.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도 힘드셨을 거래요. 아빠 일어서요. 유우가 덧붙였어요. 우리랑 같이 슬퍼해요, 할머니. 하은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손 잡아요. 현자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유우가 현자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현자는 무너졌어요. 새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늦었어. 아이들은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원망 대신 따뜻함으로.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상담실. 현자와 은채가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채 씨.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게요. 현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당신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마음이 중요했는데. 현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석이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은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진심으로 사과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 잘못이었어요. 현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양육비예요. 부족하지만. 은채는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억짜리 수표가 10개가 있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피해 보상금이에요. 내가 그동안 은채 씨에게 끼친 피해 보상금 10억. 너무 많아요. 아니요, 이건 6년짜리 보상금 치곤 부족해요. 은채 씨와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정석이 대신 양육비를 낼게요. 우선은 받아요. 은채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요? 집도 준비했어요. 넓고 밝은 곳이에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그리고 은채 씨한테도 일자리를 주고 싶어요. 우리 회사 디자인팀에 전 전문대 출신인데요. 전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용할 때도 학벌을 먼저 봤죠. 하지만 은채 씨가 만든 옷들 받아봤어요. 실력이 뛰어나요. 제 생각도 바뀌었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일이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우린 정식으로 실력자를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채는 현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머니로 인정할 수 없어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감정을 강요하지 마세요. 천천히 아이들 속도에 맞춰서요. 그렇게 할게요. 은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어머니,
어머니, 현자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말 놓으세요. 어머니, 그래,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현자는 은채와 아이들을 새 집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아파트,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곳. 우와, 아이들이 환호하며 뛰어다녔어요. 엄마, 여기 방 3개나 있어.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발코니도 있어. 유우가 창문을 열었어요. 공원도 보여요. 하은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은채는 거실 창문 앞에 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자가 옆에 섰습니다. 은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함께.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응, 우리 집이야. 와, 아이들이 다시 뛰어다녔어요. 현자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6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어느덧 2년이 지나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어요. 민우, 유, 하은이가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는 은채와 현자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민우 1등이에요.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민우 잘한다. 현자는 환호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운동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현자가 아이들을 안았어요. 우리 손주들 최고야. 민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도 하늘에서 봤을까요? 현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봤을 거야. 분명히. 유우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잘하고 있죠? 하은이가 덧붙였어요. 할머니도 이제 우리랑 함께해요. 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채가 현자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5사람이 함께 걸어갔어요. 석양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현자 손을 잡았어요. 유우가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는 은채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현자가 대답했어요. 우리 손주들 정말 사랑해. 현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서가 나 할머니 노릇 잘하고 있지?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지?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자는 웃었어요. 그래, 정서가.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할게. 내 아이들, 우리 손주들 평생 지킬게. 현자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행복한 아이들. 고마워, 정서가. 이렇게 좋은 아이들 남겨줘서. 석양이 5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게, 포근하게.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현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년은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현자는 남은 인생을 은채와 손주들과 함께 보낼 겁니다. 정석이가 남긴 사랑, 그 사랑을 이어가면서 하늘에서 정석이가 웃고 있을 거예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